안녕하세요. 범브라운 목독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중은행의 주담대 인하 경쟁은 이미 완전히 금악을 내려버렸습니다. 서로 출혈 경쟁에 가까울 정도로 주담대 금리를 3% 선까지 내리더니만 급기야 4월 들어서면서 완전히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을 했었고, 어차피 시중은행 금리는 대환대출이라는 이 새로운 툴이 생기면서 초장의 잡자라는 불굴의 의지를 드러내기 시작을 했죠. 서로 간에 엄청난 저금리 경쟁을 치러야 했는데 이젠 대환대출 분위기도 설설 식기 시작하면서 본래 금리를 세팅했던 자리로 돌아가고 있죠. 은행 간의 턱을 돌려 세울 만큼 엄청난 저금리 펀치를 날리긴 했지만 이게 다 메뚜기도 한철이라고 한시적으로 나왔던 상품들이라 눈치 보고 좌판 접어가는 추세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떨이로 팔던 금리 상품도 이제 자취를 감추고 있는데 결국 시중은행 금리라는 게 고무줄 느리고 줄이고 느리는 그런 거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 은행은 수익률이라는 중거점에서 자칫 살짝 벗어난다는 느낌이 나면 바로바로 금리 고무줄을 아주 타이트하게 가져가는 게 생물학적인 금융권의 본능인데, 이걸 자꾸 상생금융이라는 이상한 자선단체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은행이 마치 서민들의 금융 고충을 해결해주는 창구인 것 마냥 포장을 했다는 게 어찌 보면 비즈니스 일환으로 보자면 결코 나쁘지 않았던 이미지 메이킹이었죠. 그래서 잔뜩 고객 확보에 엄청난 실적을 올리기도 했는데, 어쨌거나 은행은 이래도 이득 저래도 개이득 어떻게 해서든 핵 이득이 되는 지금 금리 상황이 땡큐할 뿐일 겁니다. 미국에서 금리 붙잡고 고금리 상황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지. 당연히 은행이 이 상황에서 주담대 금리 다시 올리는 것도 전혀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는 그저 금융시장의 당연한 가장 큰 리스크라고 쉴드를 쳐주니까 무턱대고 주담대 금리를 올려도 전혀 이상할 게 없고, 이거 완전 개이득이잖아요. 그리고 정부에선 대출 규제로 더 이상 주담대 무리하게 내주지 말라는 시그널을 주니까 은행 입장에선 금리가 더 높은 신용대출 쪽으로 방향을 얼마든지 돌려서 금리가 상대적으로 주춤했던 주담대 버려버리고 신용대출 쪽, 기업대출 쪽으로 풀악셀 밟을 기회가 생기니까 이 어찌 아니 좋을 소냐. 그러니 일거양득 개이득인 상황인데, 이제 미국 국채까지 들썩거리는 이 금리 지진의 진앙지를 만들어 가주면서 은행채 금리가 높아져가는 이유 때문에 지난해 12월에 은행채 5년물 금리가 4%에 육박을 했었는데, 당시에 엄청나게 은행금리 오른다고 앞으로 주담대 금리 로데오 경기의 말처럼 펄떡거릴 일만 남았다고 얼마나 경기를 했는지 금융당국에서 직접 나서서 중재를 했지 않습니까? 시중은행 금리 올리지 말아라, 착하게 상생금융으로 가라는 채찍질을 했는데, 이때 생겨난 게 상생금융입니다. 근데 그 상황이 다시 반복이 되고 있죠. 이건 무슨 나이트메어 영화 보는 것도 아니고 계속해서 악몽은 지속되고 반복되고 있다는 점. 4월달 은행채 5년물이 거의 4%대로 올라서고 있고요. 이게 단지 지금 상황에 대한 금리의 부연 설명을 해주는 그래프가 아니라는 점이죠. 결국 이런 은행채 금리의 상승세라는 디딤돌을 밟고 이후 주담대 금리는 앞으로 계속해서 오를 일만 남았다는 분위기를 그대로 전해준 비상 깜빡이 이미 켜고 대기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미 신한은행, 우리은행은 주담대 금리를 전월 대비 4% 이상으로 올리고 있는 추세입니다. 3월을 기점으로 해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고 있는 추세죠. 이게 압박감을 계속해서 받을 수밖에 없는 게 하단 금리가 오른다는 얘기예요. 상단이야 로켓을 쏘든 달나라로 가든 지구를 떠나는 추진력으로 금리가 올라도 하단 쪽이 어느 정도 무게중심을 잡아주면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금리 체감도가 그리 서늘하게 느껴지지 않을 텐데, 하단이 오른다는 건 그것도 4%대를 치고 아무튼 하단도 5월달에는 5%대를 뛰어넘을 가능성도 많을 거예요. 금리 체감도는 거의 목을 조이는 것 같은, 이거 금리 가위에 눌리는 것도 아니고 한 번 자고 일어나면 모가지가 뻐근할 정도로 지구 위에 대자로 뻗어서 잔 게 아니라 도리어 지구에 눌려서 잔 것 같은 엄청난 찝찝함이 가위 한번 눌리면 그런 느낌이 다가오는데, 가위 눌려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의식은 이렇게 가야 하는데 몸이 리모컨 정지 버튼 누른 것처럼 아무런 저항을 할 수 없다는 거. 지금 금리 상황이 딱 이렇다는 얘기죠. 이제 시중은행이 할 수 있는 거 없습니다. 더 이상
뭐 헐리우드 액션 필요 없다는 얘기. 고금리 상황은 어차피 12월 말까지 갈 것이기 때문에 주담대 금리는 앞으로 오를 일만 남았다는 얘기죠. 그러니 미리 대출을 땡겼던 사람들, 특히 거하게 땡겼던 사람들은 올해 2024년도가 상당한 금리 보릿고개가 될 가능성 높겠습니다. 미 연준의 인하 시기를 저울질을 하는데 그날은 결코 오지 않는다.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연준이 예상하고 있는 그림은 하나도 지금까지 들어맞은 적이 없어. 아니 깬또를 찍어도 이렇게 못 찍나? 찍신하고 뭐 제롬 파월은 상극인가? 아마도 사지선다형은 젬병일 것 같은 연준의 판단은 죄다 지금까지 틀렸기 때문에 앞으로 미국 경제지표 역시도 그들의 예상처럼 그렇게 젠틀하게 흘러가지 않을 겁니다. 갑작스런 경제지표 충격들이 나타나면 결국 금리 인상 쪽으로 방향을 다시 선회하는 일도 불쑥 나타날 것으로 전망이 되죠. 어제도 제롬 파월이 전진하기에는 궁색한 형편이라는 말 그대로 밝히지 않았습니까? 인하라는 깃발을 꽂기에는 지금 뭐 물가 진도가 안 나가. 아무리 패대기를 쳐가면서 가르쳐도 애가 성적이 안 나오는데 어떡해? 점수가 1점이라도 올라야 하는데 가외하는 입장에선 학부모 면전에 서면 등에서 식은땀이 날 정도. 죽으라고 가르치는 인풋은 있는데 성적이라는 아웃풋이 안 나오면 그렇게 열일을 하는데도 수업료 받는 게 괜히 미안하고 죄책감이 드는 거예요. 파월이 그렇게 큰 소리 빵빵 치더니만 목소리 기어 들어가는 거 보세요. 강경한 메시지는커녕 뭐 애매모호한 아니 이거 뭐 무슨 경제학자가 아니라 시인 같아. 세상에 모든 인문학적인 비유를 다 끌어다 쓰잖아. 그만큼 자신이 없다는 거예요. 인하로 가는 길은 벼랑으로 떨어지는 길이라는 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죠. 피봇을 인하가 아닌 인상으로 갑자기 또 뭐 태세 전환하는 것도 모양새 빠지는 거고. 그러니 이렇게 자꾸 시간을 질질 끄는 건데 결국 해답은 간단합니다. 올해 금리 인하 없습니다. 중간에 충격적인 미국 경제 지표에 뭐 빵꾸가 나기 시작을 하면 임시 땜질용으로 초접전을 벌이는 소폭의 금리 인상도 단행할 수 있을 가능성 높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주담대 금리는 앞으로 절대로 하산을 생각하지 않고 도봉산, 관악산, 북한산 정상을 향해서 씩씩거리면서 험난한 여정을 가야 할 길만 남았다는 거죠. 물론 파월의 다음 정책은 금리 인상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는 그런 숟가락도 좀 얹었는데 국내 언론에서는 이걸 또 앞으로 금리 인상은 없을 거라는 말로 바꿔 쓰기도 하고 그러면 나스닥이 이런 말에 흥분해서 치고 나가기라도 할 것 같은데 FOMC 회의 전에는 뭐 빠졌다가 다시 이 말에 살짝 올랐다가 다시 자빠졌죠. 그냥 영양가 없는 소리들을 해대고 있으니까 아니 이런 말들 뭐 하다가 뒤통수 깨는 인상했던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증시는 다시 미국 쪽에서 먼저 빠져버렸고요. 코스피 역시도 기간 매도가 주를 이루면서 빠지고 있는데 아무튼 그리 특별한 금리 분기점은 없다라는 게 증시에서도 이런 글루미한 분위기를 쎄하게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금리가 쥐어짜고 있는 금융시장은 당연히 물가지수에서도 간달프 같은 모습을 보이고 뭐 오늘 2일자로 나온 통계청 소비자 물가지수도 전년 동월 대비 2.9%대로 계속해서 상승 중에 있습니다. 일단 뭐 3%대를 탈피했다고 하지만 여전히 국내 물가지수는 만만치 않은 모습 보이고 있죠. 일단 농수산물 품목에서 물가지수가 살짝 내려앉은 게 이런 지표를 나타내게 된 것 같은데요. 무엇보다도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지수 CPI에 해당되는 물가지수는 여전히 상승세로 가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나 이렇게 소수점으로 움직이는 물가지표와는 달리 현장에서 체감되는 물가는 거의 50% 오른 것 아니냐는 그런 느낌마저 주고 있죠. 아니 치킨 한 마리 값이 3만원에 육박해 가고 있는 시대에 산다는 것도 기가 막힌 현실이고 그만큼 물가가 압박하는 강도가 갈수록 높아간다는 건데 쿠팡이 배달비 무제한 무료라는 기치를 내건 것도 배달비가 차지하는 파이가 엄청나게 큰 건이었는데 이렇게 배달비가 무료이기는 해도 원가 상승분이 다시 그대로 녹아있기 때문에 그 부담은 고스란히 점주 혹은 소비자가 떠안아야 하는 건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그만큼 손에 잡히는 물가가 바로바로 화상을 입을 만큼 뜨겁게 오른다는 건데 이러다가 정말 뭐 물가 가격표 바뀌는 거 보고 화병 걸릴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물가가 끊임없이 오르는 것 당연히 고금리에 기본적으로 묶여있는 상황이 계속 지속이 되면서 자국의 통화 가치는 떨어지고 환율 급상승이 주도하는 시대가 열리면서 물가는 잡아야 한다는 소리는 뭐 계속 메아리처럼 떠다니고 있고 그러니까 늘 미국 연준이 입 바른 소리처럼 인플레이션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장대인 건 될 수 있으면 지금 상황에선 무리한 대출 일으키지 않는 게 고물가의 스스로를 노출시키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일 수가 있습니다. 특히 계속해서 쏟아지는 고분양가는 잘 걸러야 하고
무순위 역시도 뭐 잘 걸러야 되겠죠. 오늘 상도 프루지오 클라베뉴 또 나왔습니다. 벌써 5번이나 무순위로 나왔는데 이번에는 중도금 무이자 그리고 잔금일을 계약일로부터 5개월 후에 지불하는 우회로를 뚫었는데 이미 여기는 뭐 입주가 시작이 된 후분양 단지죠. 근데 분양가는 13억에 달해서 이거 입지도 조금 애매할 뿐만 아니라 자금을 동원하기에도 지금 뭐 팍팍 치고 나오는 고분양가와도 맞먹고 있어서 쉽지 않을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할인 분양에 들어갈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전히 74제곱과 84제곱이 고전을 면치 못하는데 프루지오 브랜드 치고는 정말 서울에서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킬러 문항이 쫙 깔린 아파트인 것은 확실히 맞습니다. 이걸 잘못 받으면 그냥 골로 갈 수 있는 위험이 있을 수 있는 건 무엇보다도 대출 이자 때문에 주변세보다 여기가 그리 뭐 오르리라는 전망이 밝지 않아서인데 아마 상당히 고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초반에 언급해드린 시중은행의 주담대는 계속해서 올라갈 일만 남았기 때문에 섣부른 오판을 하게 되면 아주 뭐 뼈도 못 추릴 수 있는 시행착오를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 조심조심 한 발 한 발 움직이실 수 있길 바랍니다. 힐스테이트 리슈빌 강동구에서 나온 7억대 무순위 뭐 엊그제 나오지 않았습니까? 여기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 동탄에서 나온 제일풍경채도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틈새만 잘 뚫고 들어갈 수 있는 시기인 것만은 분명해 보이네요. 절대로 휘둘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죠. 주담대 금리가 본격적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상반기 내내 말씀을 드렸죠. 은행은 다시 본색으로 돌아갈 거라고. 이젠 주담대 금리마저도 흔들거리는 상황이 와서 앞으로 부동산 쪽으로의 자금 흐름은 여의치 않을 거라서 집값은 상당 부분 크나큰 변화를 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똑바로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